여러분은 오늘 인류 최초로 밝히는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류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인간관계의 본질을 명확하게 밝혔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술술 잘 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족에게는 책임을 다하고 지인들에게는 배려하며 직장 상사에게는 잘 보이려고 아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은 가족은 여러분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인들은 여러분을 귀찮게 여기며 직장 상사는 여러분을 하찮게 취급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노력한 만큼 오히려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면 인류 최초로 밝히는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산다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고립돼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에서 동물은 수개월에서 수년이면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태어나면 수십 년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독립할 수 있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무력한 인간은 위험한 자연에서 혼자 자립해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인간은 서로의 도움 없이는 자연에서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자신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항상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이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의식해서 상대방을 중요하게 대할수록 상대방은 여러분을 중요하지 않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원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수가 여러분을 가장 중요하지 않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수라고 부르는 그 원수가 예전에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대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원수도 여러분을 가장 중요하게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결국 가장 중요하게 대했던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상대방을 중요하게 대할수록 상대방은 여러분을 중요하지 않게 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중요하지 않게 대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상대방은 여러분을 더 중요하지 않게 대합니다. 참으로 난감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기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여러분이 상대방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더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회적 동물인 여러분은 외로워지고 고립되어 정신질환에 걸리고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도 결과는 좋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라거나 요청과 부탁을 거절하라거나 상대방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끊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의 본질을 모르고 그들이 말하는 방법을 실천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수도 없이 실천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한 번도 그들이 말하는 방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잘못된 방법을 실천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항상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의식하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요청과 부탁을 거절하지도 못해서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힘든 진짜 이유는 상대방이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요청과 거절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의식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는 다른 것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상대방을 의식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자기 탐구를 통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의식해서 스스로 인간관계를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 더 이상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자기 탐구를 실천해야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지만 다른 방법들은 모두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위해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요청과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않으려고 하나요?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지 않나요?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원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했던 모든 행위들은 문제를 풀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말한 잘못된 방법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을 실천했다면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의 본질을 알려면 먼저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와 법칙은 절대계와 현상계가 상호 우전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한 치의 오차 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세 가지 법칙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아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두 개의 세계는 다시 하나의 세계가 되려고 서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면 하나를 동일시하게 되어 자신이 만든 상자 안으로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상자에 갇히면 다른 사람의 처지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즉, 자아는 자신은 모든 것이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나와 너를 분리하면 나를 동일시하게 되어 상자 안에 갇히게 됩니다. 상자 안에 갇혀서 너를 좋다와 나쁘다로 다시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너가 틀렸다는 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너와 나는 갈등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 안이 여러 가지 물건으로 엉망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자신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지만 상대방은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집 안을 정리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상대방도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상자 안에 갇히게 되어 여러분에게 화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의 서막이고 원수가 되는 시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배려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기대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배려하게 되어 여러분에 대한 기대도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상대방은 서로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자기중심적이라서 자신의 배려가 상대방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만큼 실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그만큼 실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대할수록 실망을 끌어당기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대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당신이 실패하는 이유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화를 낸 이유가 상대방이 집안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화를 낸 진짜 이유는 나와 상대방을 분리한 후에 나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데 상대방은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자기 탐구를 통해 화를 낸 이유가 집안을 정리하지 않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을 분리해서 나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데 상대방은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 화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또한 자기 탐구를 통해 의식에서 나와 상대방이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되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 나와 상대방을 하나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자기 탐구를 통해 상자 밖으로 스스로 걸어 나오면 나와 상대방을 나의 왼팔과 오른팔처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삶의 주체가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와 상대방을 하나로 인식하게 되고 본래부터 화는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당신이 기적을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본성은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나와 너의 분리가 없고 너를 좋음과 나쁨으로 분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없는 하나의 세계는 반대쪽 세계가 없어서 반대쪽 세계를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대신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를테면 본성에서는 집 안이 여러 가지 물건들로 엉망이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자 밖에서 나와 상대방을 하나로 인식해서 나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다는 생각도 없고 상대방이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안이 엉망인 현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에서는 아무런 감정 없이 상대방에게 집 안을 정리해달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집 안을 정리합니다. 이때 상대방은 여러분을 공격적으로 보지 않아서 자신도 스스로 상자 밖으로 걸어 나와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을 스스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당신이 부와 성공을 얻는 비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본성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본성에서는 나와 너의 분리가 없고 선, 악, 옳은 그름, 좋은 나쁨 등의 분리가 없기 때문에 상자 밖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바라보는 역지사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본성에서는 가는 사람은 잡지 않고 오는 사람은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사람이나 오는 사람을 모두 자기 자신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미련이나 집착이 없고 미움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성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주체가 본성에 있으면 저절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본성에서 저절로 나오는 행위들을 문제를 풀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아로 본성의 행위들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본성에서 저절로 나오는 행위들을 자아로 하게 되면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자아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아로 상대방에게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자아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집착합니다. 여러분이 자아로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면 상대방은 거만하게 여러분을 대합니다. 여러분이 자아로 상대방과 논쟁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자아로 상대방의 의견에 존중과 공감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자아로 상대방의 자부심을 높이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아로 상대방에게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자아로 상대방을 격려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꼰대로 여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자아로 하면 원하는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자기 탐구를 통해 상자 밖으로 스스로 걸어 나와서 본성에서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들은 모두 정반대의 결과를 만듭니다. 자기 탐구는 25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겨 상자 밖으로 스스로 걸어 나와서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정도입니다. 자기 탐구는 자아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식해야 자아의식이 합일의식으로 바뀌어 현실의 인간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자기 탐구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멘탈 상담 영상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에서 완전히 머무르는 자기 탐구 7단계까지 삶이 자기 탐구가 되고 자기 탐구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자아의 작동 기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